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기초 아카데미 사회과정을 맡은 제시카입니다. 네, 오늘은 2주차 메타트레이더 4 설치 및 보조지표 설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타트레이더 4 설치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메타트레이더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희 웹사이트 rightfinance.org에 접속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고 이쪽 왼쪽에 이렇게 보면 메뉴가 있죠. 그럼 여기 메타트레이더로 들어오시면은 터미널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고 터미널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메타트레이더 설치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혼자 못하겠다 하시면 상위 IB님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어, 데모 계정 만들기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터미널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터미널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어, 거래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죠. 요게 이제 메타트레이더 4 터미널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터미널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먼저 계좌 로그인을 하셔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거래를 하실 수 있겠죠. 여기에 보면 왼쪽에 탐색기라는 곳이 있어요. 패널이 있는데 이 탐색기에서 계좌로 들어가셔서 우클릭을 하시면 계좌 로그인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런 창이 뜨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어, 그 개설하신 계좌의 계좌번호를 넣으시고 그리고 설정하신 비밀번호를 넣으시고 서버를 선택하실 때 이제 실 계좌이신 분은 클래식 2를 선택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데모 계좌를 띄워놨거든요. 데모 계좌로 로그인 하실 분은 데모 계좌를 서버로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런 사운드가 들리게 되죠.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나의 계좌에 로그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거래를 하시려면 내가 원하는 통화상이나 상품을 띄워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종합 시세 창이라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주요 통화상 거래로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많이 거래가 일어난 통화상은 유로 달러, 파운드 달러, 달러 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원하는 통화상, 거래를 원하는 통화상을 요 즐겨찾기에 넣는 방법을 지금부터 같이 해보실게요. 그러면 요 통화상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시고 우클릭을 하시면 통화라고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네, 이 메타트레이더 4에서 지원하는 모든 거래할 수 있는 통화상이 이렇게 뜨게 되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지금 유로 달러는 이미 제가 추가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옐로우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럼 요거를 원하는 거를 어,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원하는 통화상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보이기. 저는 여기 보이기가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미 추가가 됐기 때문에 추가가 안 되신 분들은 여기가 활성화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보이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즐겨찾기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로 달러 그리고 파운드 달러 이것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엔 같은 경우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여기 즐겨찾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내가 뭐 지수를 거래하고 싶다. 어떤 뭐 상품, 커머디티스 여기로 들어가시면 이제 골드가 있죠. 골드. 골드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하고 보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옐로우색으로 됐다는 거니 여기 즐겨찾기에 추가가 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내려가시면 또 오일도 있죠. 그래서 US 크루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벌써 추가가 됐기 때문에 여기 옐로우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가셔서 여기서 이제 뭐 이거저거 다 추가를 하셨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나는 이걸 이제 빼고 싶다. 그러실 때는 여기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시고 우클릭을 하셔서 숨기기.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여기 즐겨찾기에서 이제 삭제가 되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주로 쓰시는 상품이나 통화상을 추가하시거나 빼시거나 하셔서 이렇게 쓰시면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원하는 종목의 차트를 띄워야지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유로 달러와 나스닥을 띄워놓은 상태인데요. 어, 파운드 달러를 이쪽에 차트를 한번 띄워보는 걸 할게요. 파운드 달러가 아까 지워진 상태인가? 달러, 그러면 나스닥. N으로 하시면 어때요? 네, 달러엔으로 하겠습니다. 달러엔, 원하는 이제 달러엔 차트를 이쪽에 띄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셔서 드래그 하셔가지고 여기로 가져오면 네, 달러엔은 이렇게 차트가 띄워지게 돼요. 네. 그래서 한 차트를 뭐 내가 지금 어 유로 달러에 이제 거래가 들어가 있다. 그럼 이 차트를 이제 좀 크게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늘리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쪽에 있는 거를 지우셔도 되고 이러신 방법으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늘리시면 이제 이 차트가 커지게 되죠. 그러면 이 차트를 줌인해서 보고 싶다. 줌아웃해서 보고 싶다. 줌아웃을 할 경우에는 단기간의 차트를 이제 띄우게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줌아웃을 하시면 네 이렇게 장시간의 차트가 이렇게 뜨게 되죠. 캔들이 작아지면서. 그리고 이걸 이제 나는 그냥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좀 캔들을 크게 보고 싶다. 그러시면 확대를 하셔서 이렇게 어, 줌인을 하셔서 이렇게 크게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차트 이동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은 뭐냐면 캔들이 이쪽 이제 차트에 이제 가까이에 이렇게 꽉 차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요 차트 이동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여백이 생기면서 좀 차트를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클릭하시고 또 이제 릴리즈 하셔서 이렇게 차트를 취향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화면 자동 정렬이라는 기능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요거를 이제 풀어놓으면 제가 과거의 어느 시점의 차트를 이렇게 이동해서 볼 수가 있겠죠. 과거의 어느 시점의 차트를. 근데 이제 요거를 켜놓으시면 화면 자동 정렬을 클릭을 하시면 현재 차트로 이렇게 다시 정렬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어느 시점의 차트를 보고 싶다. 그럼 요거를 풀어 놓으셔야지 이 시점으로 갔을 때 현재 시점의 차트로 바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보실 수 있는데 이게 클릭이 돼 있는 상태면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가도 바로 이렇게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오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럴 때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터미널을 받으시면 이렇게 요런 상태로 눈금선이 이제 격자로 있는 상태로 처음에는 이렇게 터미널 다운로드 받으시면 요런 상태로 돼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 이게 정신이 없다. 좀 너무 뭐 산만하다. 이럴 때는 차트에다 우클릭을 하시고 여기 눈금선이라고 있어요. 그리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 눈금선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각자의 취향에 맞게 세팅을 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에서 이제 캔들 색깔을 저는 이미 지정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차트에서 요 색깔도 원하는 색상으로 다 취향대로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차트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차트 속성으로 들어가게 되죠. 속성으로 들어가서 색상으로 들어가시면 내가 원하는 색깔로 세팅을 해서 쓰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거래소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상승은 그린색 캔들, 하락은 레드색 캔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요렇게 매수선은 또 요런 색깔, 그린색, 스톰 레벨, 뭐, 이런, 익절가, 손절가, 이런 것들은 그 레드색으로 눈금선이 표시되게 이렇게 해서 OK 버튼을 누르시고, 이렇게, 어, 원하시는 색상으로 차트를 이렇게 음, 캔들을 바꿔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에 보시면 EUR, USD, M5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유로 달러의 5분봉 차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5분봉 차트인데 이걸 이제 다른 시간대로 보고 싶으시면 여기 보시면 M1 1분봉, M5 5분봉, M50는 15분봉, M30는 30분봉, H1은 1시간봉, 4시간봉, Day1은 일봉, Week1은 주봉, MN은 monthly, 월봉이 되겠죠. 이렇게 원하는 시간대로 바꿔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주기라고 있죠. 여기 이제 여기에 메뉴에도 있지만 여기에서도 교차를 하실 수 있어요. 같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이렇게 바꿔서 보실 수 있고 아니면 또 원하는 시간대로 여러 개 같은 통화상을 이제 여러 개의 차트를 띄워서 또 매매를 하시는데 이렇게 유용하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에서 손익 포인트를 보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좀 전에도 잠깐 복습을 했었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는데 최소 변동 단위 포인트,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일낫을 기준으로 들어갔을 때 1포인트는 얼마의 수익이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1불. 일낫을 기준으로 들어갔을 때 1포인트는 1불의 수익이 나게 되죠.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사항이고, 요번에 이제 보면 이 차트에서, 어, 포인트가, 몇 포인트, 얼마 정도의 거리가 갔을 때 몇 포인트의, 상승이 나올까?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원하는 시점에 대고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댄 다음에 마우스의 가운데 이제 스크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커서가 십자 모양으로 변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좌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쭉 따라가시게 되면 원하는 지점, 원하는 위치까지 내가 이제 가게 되면 지금 숫자가 3개가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가운데에 있는 숫자가 포인트가 되고 즉 시작점으로부터 이 지점까지 왔을 때 125포인트가 상승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되죠. 그리고 그 옆에는 어, 프라이스, 가격이 나오게 되죠. 요 지점까지 갔을 때 1.09605라는 가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만큼 거리가 움직였을 때, 몇 포인트가 상승을 하고, 그때 가격은 얼마이다. 그런 거를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125포인트가 올라갔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0.5랏이 거래가 열려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 수익으로는 1랏이 들어갔을 때 1포인트가 상승을 하면 1불의 수익을 보는 건데 지금 125포인트니까 125 나누기 2를 한 가격이 수익이 달러가 이제 그 나의 수익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크롤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좌클릭하셔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몇 포인트가 상승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까지 가격이 가면 내가 수익이 얼마나 나겠구나 이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자, 요 기능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주문을 넣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네, 주문을 오픈을 해야지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으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여기에 보시면 조그만 세모가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패널이 하나 나오게 돼요. 그럼 이 패널을 우리는 원클릭 박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클릭 박스를 위해서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시장가로
이제 줌을 넣으실 수 있는 기능이죠. 여기 가운데 보시면 0.05라고 지금 돼 있죠? 그러면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 0.05 랏으로 내가 이제 이 원클릭 박스를 통해서 주문을 넣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내가 숫자를 바꿀 수 있겠죠. 0.3랏이다. 원하면 이렇게 0.3으로 고칠 수 있어요. 0.3이 여기다가. 네, 0.3랏을 원하면 0.3랏을 그다음에 이렇게 숫자를 바꾸시거나 뭐 0.1랏을 원한다. 그러시면 1랏을 들어가고 싶다. 그럼 이렇게 숫자를 가운데 숫자를 바꾸시면 이게 들어가고자 하는 랏수입니다. 그리고 바이를 클릭을 하시면 시장가로 내가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셀을 클릭을 하시면 시장가로 셀, 공매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원클릭 매매를 진행하시게 되면 저는 지금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창이 뜨질 않는데 어떤 팝업 창이 하나 뜨게 되죠. 팝업 창이 나오면서 동의를 하시고 확인 OK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원클릭 박스에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하실 수 있는데 처음에 이 팝업 창을 실수로 X로 지우고 나가셨을 경우에는 여기 이제 도구에 보시면 이 메뉴에 보면 도구라고 있어요. 도구에 들어가시면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요 밑에 원클릭 거래라는 요 박스가 나오게 되죠. 여기에 이제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네, 요런 창이 뜨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원클릭 박스를 이제 이렇게 뜨시면 그럼 여기에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네, 확인을 누르시면 원클릭 박스를 통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요 과정은 처음에 한 번만 하시면 돼요. 매번 원클릭 박스를 사용하실 때마다 매번 하셔야 되는 과정은 아니니까 처음에 이제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거 한번 원클릭 박스를 통해서 주문을 한번 넣어볼까요? 지금 이제 일랏은 좀 크고 0.5랏 0.5랏으로 바이를 한번 주문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사운드가 들리죠. 소리가 들리면서 지금 저는 원래 들어가 있던 거래가 하나 있었고 지금 여기에 어, 하나 포지션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시간이 나와 있고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문이 들어갔고 주문 형태는 바이이고 계약수는 0.5 그리고 통화상은 유로 달러 그리고 가격은 얼마에 들어갔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내가 오픈된 거래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은 손익. 이만큼의 스프레드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마이너스로 잡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요 거래를 이제 뭐 내가 들어간 거래를 정리하고 싶다, 청산하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 이제 여기 X를 누르시게 되면 되죠. 요거는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의 거래인데 지금 0. 마이너스 0.5, 예, 0.6 이렇게 손실이 있는 상태인데 이제 요거 한번 클로즈를 해볼게요. 요거 이제 들어가 있는 거래를 청산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X를 누르면 이렇게 청산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이제 하시면 되겠고 내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 익절과 손절을 이제 거시게 되는데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조금 전에 거래가 들어간 게 이제 수익관으로 들어갔네요.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네, 이게 데모가 아니면 좋겠네요. 여기 지금 들어간 가격이죠. 여기에서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빨간색 선이 스탑 레벨 아까 이제 색깔을 정했었죠. 그것처럼 빨간색 눈금선이 따라오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왼쪽에 잠시만요. 이거를 트랙시는
일단 원클릭 박스를 요걸 이용해서 지워볼게요. 왼쪽에 많아서 그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요거를 이렇게 해서 보시면 왼쪽에 이 눈금선이 있는데 이제 보이실는지 모르는데 글씨가 좀 많아서 왼쪽에 보시면 74 US 달러 그리고 148 핍스라고 보이실까요? 지금 왼쪽에 이 빨간 눈금선. 네. 거기 보면 네. 여기까지 오면 74불의 수익이 발생을 하고 148불의 핍이 상승한 위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익절을 거실 때 여기까지 가면 얼마의 수익이 나고 얼마의 핍이 상승을 했다. 요걸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미리.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딱 놓으시면 그 숫자는 이제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드래그에서 이걸 익절, 손절을 거실 때 여기까지 가면 얼마의 수익이 나고 얼마의 핍이 상승했다, 얼마의 거리가 올라갔다 이런 거를 미리 이제 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이제 이 익절을 내가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커서를 갖다 댄 다음에 왼쪽에 우클릭을 하시면 차익 실현 취소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취소를 누르시면 여기까지 갔던 이제 익절을 걸으셨던 게 취소가 되게 되죠. 그 손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절도 같은 방법으로 요걸 여기에다가 커서를 댄 다음에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손절 거는 거. 이거는 바이 매수기 때문에 하락을 하면 손절을 거는 거겠죠. 왼쪽에 보시면 똑같이 지금 68.50 US 달러가 있고 글씨가 이제 캔들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네, 119 핍 요렇게 어, 몇 얼마의 손실이 나고 얼마의 몇 핍이 하락을 했다. 요걸 보여주게 되죠. 요걸 이제 한번 보여주면서 확인을 하면서 여기에다 이렇게 손절을 거실 수 있는 거예요. 요것도 똑같이 여기에다 대고 우클릭을 하시면 손절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취소가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얼마의 수익을 보고 얼마의 손실을 보는지 이렇게 익절, 손절을 거시면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 요게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게 포지션별로 손절과 익절을 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어느 가격에 왔을 때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넣겠다. 쉽게 말해서 지정가 매수, 매도 주문을 넣겠다라는 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기능은 여기 메뉴에 보시면 새 주문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거나 또 F9, 네, 그 키보드에서 F9 키를 클릭하셔도 이렇게 똑같이 상이 뜨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가격을, 정확한 가격을 기입하셔서 손절, 익절을 거실 수도 있고, 아까 방금 전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던 방법, 그 말고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정확한 내가 원하는 가격을 넣어서 손절, 익절을 거실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지정가 매수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지정가 주문, 시장가가 아닌 지정가 주문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밑에 패널이 하나 더 뜨게 되죠. 그러면 내가 바이 거래를 매수 거래를 하고 싶다 그럼 바이 리밋을 클릭을 하시고 매도 거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셀 리밋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원하는 가격 내가 이 가격에 오는 주문을 넣고 싶다 그럼 이제 가격을 여기에다가 기입을 하시겠죠. 그리고 주문을 누르시면은 요게 이제 뜨게 되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가가 여기 있죠. 그러면 요 가격에 내가 어, 지정가 매수를 걸고 싶다. 그럼 1.09470 여기에다 한번 1.09 470 여기에 이제 바이 리밋을 걸겠다. 이거 주문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운드가 들리면서 여기 하나의 콜럼이 더 생겼죠. 이 말은 바이 리밋, 지정가 매수 0.05란, 그다음에 통화상은 유로 달러,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가격, 집어넣은 가격 해서 이렇게 이제 예약 주문이 뜨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예약 주문을 이제 걸어놓고 뭐 마음이 변해서 내가 이 예약 주문을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여기 X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취소가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지정가 매수를 거시고 아니면 또 지정가 매도를 거셨다가 이렇게 나타나면 또 이제 뭐 취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취소를 하신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문 넣는 방법을 정리해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원클릭 박스를 통해서 이제 바로 쉽게 이제 시장가를 주문을 넣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새 주문 창을 통해서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고 F9 키를 누르시면 똑같이 이렇게 창이 뜨게 되죠. 이런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문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드래그해서 손절과 입절을 거실 수도 있고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새 주문창에 들어가셔서도 손절과 입절, 정확한 가격을 기입을 하셔서 손절, 입절을 넣으실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래를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 같은 경우는 동시에 여러 개의 포지션을 오픈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유로 달러에 거래를 오픈을 했는데 뭐 아까 달러엔도 띄워놨었죠. 이제 달러엔도 거래를 띄우고 싶다 그러면 두 개, 세 개 원하는 만큼 거래를 동시에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알려드린 방법들은 처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들으셔서는 숙지하시기가 좀 힘드시고요. 데모를 통해서 많이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이제 익숙해지실 수 있어요. 메타트레이드 4에 익숙해져야지 자유자재로 또 거래도 오픈하실 수 있고 매매를 하실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종합시세창 이제 아래쪽에 보면 데이터 화면이라는 패널이 있어요. 요 데이터 패널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이제 거래를 하게 될 때 캔들에 대한 이제 정보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캔들에 커서를 갖다 대면 그 캔들에 대한 정보, 즉 날짜, 시간, 그리고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이런 그 정보가 표시가 되죠. 그래서 그 원하는 캔들에 해당 캔들의 이제 정보를 내가 볼 수 있는 요 기능이 되겠고요. 데이터 화면. 이런 기능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보조지표를 사용하시게 되죠. 그래서 보조지표를 이제 그 차트에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 탐색기라는 기능이 있죠. 탐색기에 보시면 여기에 보조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추세지표에 들어가게 되면 많이 보시는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 요거를 내가 차트에 이제 설정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요 볼린저 밴드를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오시면 볼린저 밴드에 설정하는 이런 패널이 뜨게 되죠. 그럼 이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기본 설정이 기간이 이제 20일이니까 20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색깔, 뭐 요런 색깔, 뭐 요런 색깔 원하시는 색깔로 지정을 하셔서 OK를 하시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나타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볼린저 밴드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쓰실 수 있고 삭제하는 방법은 이렇게 볼린저 밴드에다가 우클릭을 하시면 어, 볼린저 밴드 삭제 하면 이렇게 삭제가 되죠. 우클릭해서 삭제를 하실 수 있고 또 이제 이동평균선들 사용하시게 되죠. 이동평균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5위평선 22평, 62평이 설정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20평을 설정하고 싶으시다. 그럼 무빙 에버리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가져오시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120 내가 이제 뭐 120이면 120, 240이면 240 이렇게 기간을 설정을 하시고 원하는 색깔 이렇게 네. 요 색깔로 지금 털코아즈 색깔로 돼 있죠. 요걸로 해서 OK를 하시면 요게 지금 색깔이 여기에 생겼다 하나가 더. 네. 120평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설정하신 경우에 이제 같은 과정을 이렇게 반복하시면 되고,
하시고자 하는 숫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동평균선은. 그래서 색깔도 바꾸시고, 그리고 차트에서 이제 속성에서, 어, 우클릭을 하시면, 차트에 대고 이렇게 우클릭을 하시면 보조지표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으로 들어가시면 내가 설정해 놓은 보조지표가 이렇게 목록이 쭉 뜨게 되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5위평, 22평, 62평 있고 120평을 설정했는데 120평을 지우고 싶다. 그럼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삭제를 하시면 삭제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하셔서 원하시는 거를 넣고 빼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차트 분석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추세선을 이제 많이 그리시고 쓰시는데요. 추세선 그리는 것도 이게 수직선, 수평선, 네, 추세선 한번 그려볼까요? 추세선을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그리실 수 있죠. 그래서 그리신 다음에 이제 추세선 우클릭을 하시면 이제 트렌드 속성으로 들어가셔서 뭐 색깔도 바꾸실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색깔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색깔 바꾸시거나 이제 뭐 굵기, 네, 굵기도 원하시는 굵기로 이렇게 바꾸셔서 네, 이렇게 쓰실 수 있고 이제 추세선이 필요가 없다. 그러실 때 또 다시 우클릭을 하시면 삭제. 네, 이렇게 사용하시고 또 이제 지우시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분석하신 분 중에 이제 피보나치 수열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요건 피보나치 수열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아이고 이렇게 확장해서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렇게 확장해서 쓰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우클릭을 하시면 어, 삭제도 하실 수 있고 네, 지금 여러 개가 띄어졌네요. 네. 여기 이제 여기 빨간색 점선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우클릭을 하시면 피부 속성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 색깔도 바꾸실 수 있고 뭐 점선인지 실선인지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고 정보 표시 탭으로 들어가시면 내가 원하는 시간 프레임에서만 보이실 수 있게 이제 지정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간대 보이기가 아니고 뭐 5분 봉에서만 보이고 싶다. 아니면 뭐 30분 봉에서만 보고 싶다 하면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OK를 하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우는 방법은 여기 빨간색 점에다가 우클릭 하셔서 삭제 이렇게 하시면 피보나치 수열도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잠깐 복습을 했는데 이제 스프레드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스프레드는 사자 팔자의 가격 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종합 시세탕에서도 스프레드를 볼 수 있는 항목이 있게 되죠. 여기 보면 느낌표로 표시가 돼 있고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종합 시세탕에서 숫자로 한눈에 스프레드를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메타 트레이더 4를 다운을 받으시면 요거가 없는 상태이죠. 제가 들어가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요렇게만 돼 있는 상태가 됩니다. 처음에 메타 트레이드 4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러면 스프레드를 이제 판을 띄우고 싶다. 그러시면 이 통화상에다가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 스프레드가 있어요. 여기에다 태크를 하시면 이렇게 느낌표가 생기면서 이렇게 항목이 생기게 되죠. 요게 이제 스프레드를 숫자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차트에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그 프라이스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도 사자, 팔자 가격 차이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띄우실 수 있는데, 차트에 우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차트 속성이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셔서 일반으로 가시면, 매수선 보이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이게 클릭이 되지 않은 상태로, 메타트레이더 4를 다운을 받으시면 이렇게 돼 있으신 상태일 거예요. 그럼 여기다 클릭을 하시고, OK를 하시면 여기에 사자, 팔자 가격이 보이시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일반에 들어가서 이렇게 체크가 돼 있으신 거는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 세팅을 해 놓으시는 게, 어, 이용하실 때 편리하실 거예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똑같이 세팅을 해 놓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OK를 하시고, 네. 그러면 이제 스프레드를 사자팔자 가격이 이렇게 한눈에 보일 수 있고, 여기에서도 느낌표 항목으로 숫자로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롤러 오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지금 막 거래가 들어간 게 뭐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라서 아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거래 든 게 이제 수익 구간에 들어갔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통화상, 롤 오버. 여기 보시면은, 오픈되어 있는 포지션, 여기에 롤 오버라는 칸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종합시세창에서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오픈되어 있는 그 통화상이, 거래가 오픈되어 있는 통화상이 유로달러잖아요. 그럼 유로달러에 대해 이제 우클릭을 하시면, 특성 설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각각의 통화상에 대한 그 스펙 설명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계약 단위가 얼마이고 이제 계약 시간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 수압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압 유형에 보시면 수압 롱에서 마이너스 5.904, 수압 숏해서 4.288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게 되는데요. 요게 뭔가 하면은 요 통화상 거래를 오픈해서 내가 이제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때, 서버 시간 기준으로, 네, 서버 시간이라는 건 여기 보면 차트 밑에 보면 여기 시간이 나와 있거든요. 요 시간 기준으로 다음 날로 넘어갔을 때, 밤 12시가 넘어갔을 때, 이제 롱 포지션을 갖고 있을 때는 마이너스로 이자가 부과가 되고, 숏 포지션을 갖고 있을 때는 반대로 이자를 받게 되는 그런 긴 특성인 거죠. 이 통화상에서. 그래서 요게 반영되는 게 여기 롤 오버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롤 오버 항목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압에 관련된 이 요 정산이 여기에 반영이 돼서 네,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롤오버가 이제 밤 12시가, 요 서버 시간 기준으로 밤 12시가 지나게 되면, 이제 저는 지금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바이.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5.904가 여기에 이제 부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칸에 있는 여기 숫자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요 아래에 있는 회색, 여기. 토탈 그 정산이 되는 여기에 이제 반영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가 넘으면 마이너스 5.904만큼 마이너스한 금액이 여기 뜨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30%의 수익이 났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거래를 여러 개를 오픈을 했다? 그러면 여러 개에 관한 롤오버가 다 정산이 돼서 여기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그 달러엔을 통화 특성을 한번 볼까요? 달러엔을 보면 여기서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 통화 특성 설명이 있죠. 여기로 들어가시면 계약 단위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수압 유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수압 롱, 달러엔 같은 경우에 이제 달러 앞에 들어가는 통화상이죠. 아까 유로 달러 같은 경우는 달러가 뒤에 들어간 통화상이었죠. 반대로 달러가 앞에 들어가는 통화상은 롱 포지션을 들어갔을 때 오히려 이자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숏 포지션을 들어갔을 때는 이자가 부과가 되는 이런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롱을 열었을 때는 이제 플러스가 되고 숏을 열었을 때 마이너스가 돼서 이 포지션이 만일에 이제 거래가 오픈이 돼 있다. 그러면 요거하고 같이
정산이 돼서 여기 회색에,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롤오버라는 거는 그 통화상마다 그 특성이 이제 지정돼 있는 그 가격만큼 이자가 부과가 되거나 아니면 또 이자를 받거나 하는 거, 예, 그게 롤오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시간, 요 서버 시간은 한국 시간하고는 다릅니다. 한국 시간하고는 한 6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어, 미들 이스트 로컬 타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중동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카이로 시간, 뭐, 그 시간하고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메뉴에서 보시면, 어, 화면 구성, 이런 거 뭐 필요 없으시고, 종합 시세창, 요게 이제 요거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 요게 나오고, 요거를 이제 X를 하시면 요게 없어지고, 요걸 실수로 X를 하셨다 그러면 요거를 클릭하시면 요게 다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요거는 데이터 화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 데이터 화면, 이제 요거가 없어졌다. 그럴 때는 이제 요 데이터 화면을 클릭하시면 요게 나오게 되고, 음, 그리고 탐색기. 여기 있죠? 탐색기. 네. 요거를 클릭하시고 없애고 만들고 하시는. 그리고 이건 터미널. 예. 여기에 이제 거래가 오픈되었을 때 그 오픈된 거래에 대한 그 어떤 정보를 보여주는 거, 이게 터미널이죠. 예. 이게 터미널이고, 그리고 새 주문 아까 말씀드렸던 거, 주문을 넣으시는 거, 예. 이 익절 선절 이제 가격을 정확하게 기입하셔서 익절 선절도 이제 세팅을 해 놓으실 수 있고 주문을 거실 수 있고 또 이제 지정방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EA용이라서 프로그램용이라서 저희가 필요 없고요. 요거 아까 차트가 지금 이제 캔들 차트이죠. 그래서 바 차트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캔들 차트 그리고 이건 선 차트 원하시는 취향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캔들 차트를 많이 쓰죠. 네, 캔들 차트 그리고 아까는 이거 확대 기능, 네, 주민 기능, 그다음에 줌아웃 기능. 네, 장기간의 차트를 보고 싶으시다? 그럼 이렇게 줌아웃을 하셔서 롱텀으로 이제 차트를 보시는 기능이죠. 그리고 이거 이제 지금 여러 개의 차트를 띄워놨다. 그럴 때 이제 차트를 정렬을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2개의 차트가 있는데 제가 이제 유로 달러 차트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이제 정렬을 하겠다. 그러면 바둑판 정렬 누르시면 이렇게 정렬이 되죠. 네. 그리고 아까 이거 말씀드렸던 차트 이동. 예, 요걸 릴리즈하면 이 캔들이 차트의 오른쪽까지 꽉 차게 되고 이제 요거를 차트 이동을 누르시면 이쪽에 여백 공간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화면 자동 정렬. 그래서 요거를 풀어 놓으시면 이제 과거 시점에 어느 캔들을 볼 때 차트를 볼 때 현재 시점으로 바로 이동하지 않아서 이렇게 시간을 두고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화면 자동 정렬을 클릭을 하시면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기능이죠. 그리고 보조지표 목록. 일로 들어가셔도 보조지표 목록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보조지표 목록을 보실 수 있고 여기서도 이제 탐색기에서도 이렇게 원하는 보조지표 목록이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클릭해서 드래그 하셔서 가져오셔서 보조지표를 설정하실 수 있고 요 주기는 요거하고 같은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네. 타임, 시간 프레임별로 이제 내가 원하는 프레임별로 차트를 보실 수 있고, 요거가 뭐냐면 템플릿인데요. 템플릿이 뭐냐면 이제 내가 원하는 파트를 설정을 하셨죠. 캔들 색깔도 지정을 하셨고, 또 뭐, 원하는, 보조지표, 이동평균선 이런 거 다 세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요 차트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했는데, 다른 차트를 이제 띄워서 가져오고 싶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다른 차트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스닥 지수죠. 지수를 이제 이렇게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화면 정렬, 아까 바둑판 정렬을 하면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지수 차트가 뜨게 되죠. 근데 내가 원하는 세팅해 놓은 차트처럼 이걸 똑같이 보고 싶은데 매번 새로운 차트를 가져올 때
그 똑같이 설정을 해야 되는 그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세팅을 했을 경우에 이제 플릿을 저장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를 밑에 이제 이렇게 그 저장하고자 하는 그 파일 네임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자동으로 뜨게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클릭을 하시고 세이브를 하시면 저는 이미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세이브를 하시면 이제 이게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 차트를 똑같이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다 클릭을 하신 다음에 들어가셔서 템플릿 열기를 누르시면 내가 아까 저장해 놓은 그 파일 이름이 있겠죠. 그럼 그걸 클릭을 하시고 오픈을 하시면 내가 세팅한 거와 똑같은 형태로 이 차트가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신 다음에 편리하게 불러오기를 하셔서 편리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템플릿 기능하고 요 이제 메뉴들 다 설명드렸고 종합지세땅, 데이터 화면, 탐색기, 터미널 요 정도는 이렇게 이제 띄워놓고 쓰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거래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셔서 이렇게 쓰시면 요 메타 트레이더 4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어, 웬만큼 다 거의 아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회색에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와 있고 이제 숫자들이 있죠. 근데 요 개념들을 좀 잘, 이 단어들이 좀 생소하고 어려우실 수 있어요. 요거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전일 예탁 잔고라고 있어요. 평가 예탁 잔고, 증거금, 뭐 사용 가능 증거금, 증거금 비율 이런 것들인데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전일 예탁 잔고는 여기 미실현 소득이죠. 네. 지금 제가 오픈한 그 거래에 대해서 아직 그 실현하지 않은 손익, 예를 들어서 여기. 요거하고, 이제 크레딧이 반영이 되지 않은 밸런스입니다. 전일 예탁 잔고는. 예. 요게 반영되지 않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데모 거래이다 보니까 크레딧이 없는데, 실거래 계좌로 이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입금하는 금액의 30%를 지금 라이트 파이낸스에서 프로모션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1,000불을 입금을 하셨으면 300불의 크레딧이 생기겠죠. 그래서 300불의 크레딧과 예를 들어서 여기 미실현 손익 요게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전일 예탁 잔고입니다. 그리고 요 평가 예탁 잔고는 이 미실현 손익과 그리고 크레딧이 반영이 된 금액, 실제 금액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죠. 그게 미실현 손익과 크레딧 보너스가 포함된 금액이 전일 예탁 잔고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 증거금은 뭐냐면은 현재 오픈되어 있죠. 오픈되어 있는 거래에 들어간 자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0.5 계약이 들어가 있죠. 이 유로 달러 0.5 계약을 오픈했는데 요 거래에 들어간 자금이 지금 109불이란 뜻입니다. 109불 61센트. 요 금액이 요 오픈되어 있는 거래 금액에 이제 들어간 자본금으로 들어간 금액이란 뜻이고 요 사용 가능 증거금은 평가 예탁 잔고에서 지금 현재 들어간 증거금 109.61. 요 금액에서 요 금액을 뺀 금액이 되겠죠. 요 금액이 돼. 즉, 이 금액은 사용 가능 증거금 뭐냐면 내가 앞으로 새로 포지션을 열 수 있는 금액이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요 금액에서 들어간 금액을 증거금을 뺐으니까. 네. 요 금액은 새로 내가 포지션을 오픈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증거금 비율은 현재 예탁 잔고금, 평가 예탁 잔고금이죠. 예. 여기 예탁 잔고금 나누기 증거금.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같은 레버리지로 거래가 들어갔을 경우, 이제 단순 비교할 때, 요 증거금 비율 숫자가 높을수록 이제 청산 가능성이 낮은 안전한 거래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개념을 좀 깊이 들어가시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증거금 비율 숫자가 높을수록 안전한 상태이다. 청산당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상태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메타트레이더 4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 번 들으셔서는 숙지하시기는 좀 어려운데 또 올려드릴 유튜브도 참조하시고 데모 거래를 통해서 많이 연습을 하시면 이런 기능들이 이제 익숙하게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메타트레이드 4 사용법과 터미널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